하고 학교에 복직원을 내고 그러고 나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고 한다.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됐죠. 뭐 큰 문제 있겠냐. 조국 되게 걱정 없이 살아온 소년 같은 사람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국 본인이 아니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 또 어머니 동생 조카 그 배우자, 아들, 딸 이게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아주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공적인 게 아니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한마디 해줄 텐데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취재를 여기저기 시작을 하고 알릴레오가 마침 쉬고 있을 때여서 호해를 제작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군데 취재를 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는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2009년 이 논두렁 시계 보도 사태 때 하고 똑같아요. 지금 양상은 거의 똑같고요. 정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양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정도는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공격당하실 때 사실 제가 가끔씩 나와서 미디어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게 돈 문제 이런 게 걸려있고 이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주춤주춤 하면서 있다가 그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되게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8월 27일 날 참전을 했죠. 네, 뉴스공장.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삶이 무척 고달팠습니다. 고달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론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요. 제가 몇 가지 신문방송의 보도의 첫 화면을 추려서 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운동하고 거예요. 그죠? 내용은 제가 소개 안 해도 되죠. 판도라의 상자. 막 대단해요.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이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예, 최근에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뺏겨쓰기 다운표 써가지고요. 이것만 딱 보면 조국 씨의 조카가 회사에서 돈을 훔쳐다가 정경심 씨한테 그 돈을 줬구나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마음이 이런 기사가 딱 뜨는 순간 오늘 아침 배달려온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런 걸 보면 꼼꼼히 기사를 봅니다. 거기서 팩트가 뭐가 있고 그 팩트들 중에서 그 팩트가 뭐가 제시되어 있고 그 팩트가 어디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이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팩트들이 서로 다르게 엮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생각해 보죠. 딱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실 제시가. 이게 소위 사모펀드 관련 보도 중에 아주 전형적인 보도고요. 이거 SBS 단독 보도 보셨을 때 여러분 가슴 덜컥하셨죠? 저는 조국 아내 연구실 PC의 총장 직일 파일 발견. 이게 곧바로 영화 기생충. 바로 떠오르시죠? 그거 떠오르라고 저렇게 기사를 낸 거예요. 그거 떠올리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국 잘 되기를, 조국을
믿었거나 조국이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 경우에는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저거 뭐지? 저는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SBS가 저걸 보도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았을 때 저도 저 사실을 제가 이제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검찰이 저 PC를 그 무슨 한투 직원한테서 이미 제출 통해서 받아가지고 포렌식 분석을 할 때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그때 저 파일이 떴어요, 이미. 검찰도 알고 있었고 변호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됐죠. 제가 발이 꽤 넓어요. 동양대 총장님한테만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업무용 PC에서 저 직인 파일이 나왔고 뭐 서식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게 뭘까에 대해서 또 취재를 했어요. 저걸 알려면 동양대학교 교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면 되죠. 통화해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알아내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저 뉴스를 듣고 그것이 왜 그 파일이 거기 있는지를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데까지 약 2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게 보도가 되나 기다렸습니다. 네. 한 닷새 정도 간 것 같아요. 닷새. 보도가 딱 나오더군요. 제가 드디어 나갔군. 전형적인 겁니다. 그럼 이건 아주 다른 스타일의 기사인데요. 단독 경제예요.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가 이 단독 기사를 검찰발 단독이 아니고 자기들이 취재한 그걸 빼내더라고요. 최근에 익성 투자자 모집 설명서 보니 코링크 PE 애초 익성 지분 인수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들었던 거는 코링크 PE라는 저 회사를 사모펀드 운용회사를 조국 부인, 조국 배우자 정경심이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이 보도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거 완전 다른 거죠. 헤럴드 경제가 저걸 단독하고 나서 보도하고 나서 받은 것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 보도를. 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한겨레 신문에서 녹취록 2015년도에 익성 부회장과 조범동 씨가 통화한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저 맥락의 보도를 하긴 했죠. 교통방송의 뉴스공장 말고는 어디에도 저 문제를 다룬 언론사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제가 전형적인 보도 몇 가지만 가져온 거고요. 저런 류의 보도들이 이런 식의 보도들이 한 달 반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보통의 시민들보다는 제가 취재력이 있는 편이어서 일해야 되는데 유럽도시기행 2권 원고 써야 되는데 9월달 내내 일을 못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저거 취재하느라고요.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저처럼 취재할 시간도 없고 취재를 할 형편도 안 되고 어디에 취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우리 언론 신뢰도가 세계적인 꼴찌예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비슷해요. 신뢰도가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도 저기서 나쁜 내용이 나오면 믿어요. 사람들은 묘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저런 보도가 나올 때 저런 보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팁 몇 가지를 우선 드리면,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소스가 어딘가, 이 정보가 어떤 주체, 어떤 데서 나온 건가, 이것이 검찰에서 나온 것이냐, 야당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기자들이 어디에선가 문서를 구하고 녹취록을 구해서 보도한 거냐,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저 정보를 언론에다가 제공한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제시한 팩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생각해 보고요.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서는 언론 보도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누가 제공한 정보지? 그 다음에 이 보도에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팩트가 뭐가 있는지, 근데 이 팩트를 반드시 이 기사에서 해석한 대로 해석해야 하는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참 독자 노릇하기 힘들어요.